스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스님들, 내일은 NBA가 13경기가 있다 보니까 경기가 정말 많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가 없이 좀 영상을 좀 1부, 2부로 나눌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좀 영상도 좀 쉬고 그랬었기 때문에, 내일 영상은 좀 정말 좀 한번 열정 좀 한번 오랜만에 불태워드리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자. 이런 마인드로 정말 하루를 꼬박 할 정도로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일 주간부터 하나, 둘, 셋, 넷, 12, 13, 14, 15, 16, 17, 어, 이거 주야간 통합으로까지, 그러고 또 어제까지도 주간을 적중하면서 무려 8번 연속 주간을 적중하고 있습니다. 올킬도 2번 있었고요. 아주 주간은 그냥 더할 나위 없는. 그리고 NBA 같은 경우도 자, 직전 17일 날에 제가 이날에 영상을 안 찍어가지고 생색을 못 냈죠. 세 조합 접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멤버십 형님들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제 조합표를 수정본으로 해가지고 2번 나갔거든요. 1차는 이렇게 두 조합 있잖아. 오른쪽에 두 조합. 이것만 갔었어요. 정말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 두 조합만 갔었는데, 조합 발송하고 눕었는데, 제가, NBA에 좀 억가당한 경험이 올 시즌에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거 둘 다 기준 좀 높은 마인 또 억가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길함이 들어가지고, 해외 배당 그래프를 켜놓고 또 꼬라보게 됩니다. 보다가 클리브를 언더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빠지는 걸 보고서 이거를 결국엔 추가 조합 한 조합 더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들어갔어요. 이거 안 들어갔으면 올킬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핸디 언업으로만 접근해서 세 조합 중에 두 조합 중에서 양껏 수익을 얻었고, 그러고 이날 오늘 이 어제 주간에도 야간에도 오클라호마 마일의 언더를 봤습니다. 저는 마일의 언더를 봤는데 이게 NBA가 딱 한 경기밖에 없다 보니까 주간하고 묶어갔었죠. 여자 배구 오바하고 오클라호마 언더. 근데 마엔을 간 게 죽어가지고 자, 내일 경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분석도 좀 변경이 됐습니다. 좀 설명을 좀만 드리자면은, 자, 이거 당연히 홈팀 디트,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최근 5경기 오펜 레이팅은 몇이고 디펜 레이팅은 몇이다. 그리고 최근 5경기에 치렀던 팀들의 이름이 나오죠. 마이애미, 보스턴, 뉴욕, 보스턴, 미러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위에서부터입니다. 무조건 순서대로 얘네 최근 5경기 실점 수지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럼 좀 이제 좀 보시기 굉장히 편해지시겠죠. 야, 얘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애미가 지금 실점이 9위면은 상당히 실점을 적게 하고 있는 팀이잖아요. 적은 순위니까, 무조건. 적은 순위, 많은 순위가 아닙니다. 적은 순위. 그러니까, 9위면은 충분히 상위권 레벨이니까, 마이애미가 그렇게 실점을 많이 하는 팀은 아닌데, 디트가 125득점을 쏟아냈네. 굉장히 이날에는, 3점을 50% 찍었구나. 3점 쏘는 족족 들어가가지고, 디트가 이렇게 대량 득점을 할 수 있었구나. 주사위가 잘 떴구나. 이런 식으로 좀 인지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렇게 모든 경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이 좀 길어질 거예요. 디트랑 유타 경기는, 디트는 최근 꽤 하드한 일정을 소화했던 팀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다 한가닥 하는 팀들이었죠. 최근 5경기 상대들만 보더라도 모두 수비가 좋고, 프로권 강팀들만 상대를 해왔죠. 이러한 여파로 최근 5경기 디페인 레이팅이 25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디트는 강팀들 상대로도 충분히 준수한 야투를 기록을 했다라고 봅니다. 딱 이 보스턴전 42.9%만 굉장히 나쁜 야투율이었고, 나머지 경기들은 충분히 괜찮았죠. 이 미러키전 46%도 좀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유타는 최근 제일 수비가 나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유타는 최근 수비가 아예 안 된다. 최근 5경기를 보시더라도 피닉스랑 포틀랜드, 최근 수비가 좋지 않은 팀들 상대로는 아주 좋은 야투를 기록하면서
126득점, 141득점을 대량 득점을 해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면 클리퍼스, 세크, 오클 등 이 실점이 많지 않고 수비가 충분히 되고 있는 팀들을 상대로는 110득점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잠시만요. 목소리가 마탱이가 가가지고. 자, 이를 토대로 분석을 해보면은, 유타는 수비가 좋은 팀한테는 득점이 안 나오고, 수비가 만만한 팀들 상대로는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한다고 여길만 하거든요. 그렇지만, 디트는 최근 5경기에서 모두 강팀들만 상대했으므로, 확실히, 최근 5경기 지표만으로 수비가 좋은 팀이다, 나쁜 팀이다, 단정 짓기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디트가 올 시즌 상대팀의 득점을 철저하게 억제한 팀들이 좀 공통점을 띠는 팀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토론토랑 인디애나전에 디트가 묻지마 기준점 대비 그냥 핵언더 경기를 기준점도 막 220대 중후반 이상 230대 이렇게 받아놓고선 200 몇 점 나는 190 몇 점 나는 이런 핵언더 경기를 만들었던 게 디트거든요. 토론토랑 인디애나 상대로. 왜 이런 그걸 했냐면은 토론토랑 인디애나는 공통점이 굉장히 뚜렷한 팀들이거든요. 바로 3점 시도가 적고 페인트존 야투 시도가 굉장히 많은 팀들이라는 겁니다. 즉 2점 슛 농구를 하는 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비트가 올 시즌 페인트존 실점이 낮은 팀입니다. 페인트존 실점 리그 적은 순위로 리그 9등. 그러니까 페인트존 디펜스는 상당히 좋은 팀이에요. 디트로이트가. 결국에는 얘네도 뭐 롱슛 상대가 롱슛이 강한 팀 미들렌지 혹은 3점 슛이 좋은 팀 상대로는 충분히 대량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니까 드릴 같은 팀한테는 충분히 강점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타는 근본적으로 3점 시도가 리그 평균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5위 이상이라는 거예요. 3점 시도는 충분히 많은 팀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타 최근 경기하는 거 보면은 무조건 끌려가잖아요. 수비가 아예 안 되니까. 당연히 상대가 득점을 그냥 스컹스컹 아주 손쉽게 하다 보니까 유타가 지금 따라가려고 3점을 더 올라가는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디트의 지금 문제점은 결국에는 이 일선 수비거든요. 얘네도 결국엔 3점 수비도 잘 안 되고 근데 유타 경기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언더 못 간다는 마인드가 깔려져 있어야 돼요. 유타 경기는. 유타가 뭐 디펜레이팅 꼴찌라서 지금 실점 순위 리그 꼴찌라서 최근 5경기 그게 때문이 아니라 유타가 지금 실점을 얘네가 지금 최근 한 10경기나 5경기나 기준으로 147점만 3번을 했습니다. 3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예 수비가 안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팀은 무조건 오바 보는 게 맞아요. 이건 제가 앞에 뭐 페인트존 이지랄한 거는 그냥 뭐 보여주기식 좀 있어 보이는 척인 거고 결국에는 지금 유타 경기는 어지간하면 오바 째리고 보는 게 맞다. 메인으로 오바 보고 서브는 야 그래도 유타가 디트상도 상성이 좋잖아요. 상대 득점만 보더라도 4연승 중이고 3번 모두 대량 득점을 다 해내고 있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서브는 솔직히 디트 마인더도 이상할 거 없고 그리고 이거 결장인 슛 살펴보면은 디트도 이거 토바이어스 해리스, 제이든 아이비, 또 아이제아 스튜어트는 좀 결장하던 말도 상관없단 마인드인데 결장인 슛 하면서 때 유타가 많이 웃어주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브는 유타 프렌 쪽으로 좀 볼게요. 이 경기는 유타 프렌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저는 자, 두 번째 경기는 올랜도랑 오클라호마 경기입니다. 오클라호마는 이 어저께 이 컵대회 결승에서 아주 무기력하게 패배를 냈죠. 우선 2쿼터까지 3점 2개밖에 못 넣었을 정도로 야투가 완전히 그냥 고장나버린 이 스크린샷에서는 참고로 그 컵 경기가 NBA 공몸에 그 따로 분류가 됐습니다. 컵 경기 결승 정규 시즌으로 포함이 안 되는 경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결승전 포함이 아닙니다. 어찌됐건 그리고 제가 말로 좀 해드리자면은 직접 밀었기 전에 오클라호마의 3점 성공률 15.6%였습니다. 15.6%. 거의 하나 원큐랑 거의 맞먹는 수준의 3점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 팀 야투 또한 33.7%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거의 김단비보다 못한 그런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클라호마는 역시나 쿤보를 제대로 막지 못했고 쿤보가 완전히 인사이드를 지배를 했거든요. 역시 분리볼이 되는 빅맨 상대로 오클라호마는 약할 수밖에 없다는 다시금 좀 입증한 셈이 되었고 근데 올랜도는 지금 반케로랑 프렌치 바그너가 여전히 결장을 하죠. 이러한 압도적인 활약을 해줄 빅맨은 이제 오클 상대로 좀 만약에 직전 경기 막 쿤보처럼 뭐 오클라호마의 멘탈까지 그냥 탈탈 털어버릴 수 있을 만한 선수는 좀 올랜도에 그나마 빅맨 중에 좀 유능한 좀 볼륨을 기대할 수 있는 웬델 카터 주니어, 모리츠 바그너 두 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솔직히 웬델 카터 주니어는 아예 기대치가 0.1도 없고 그나마 모리츠 바그너죠. 모리츠 바그너가 직전 뉴욕전에 32득점, 팀 내 최다 득점자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모리츠 바그너는 식스맨이에요. 거의 벤치 리더인데 얘가 원래부터 벤치 멤버는 아니었습니다. 주전이었다가 결국에는 못해서 벤치로 간 거거든요. 뉴욕전에도 그나마 얘가 좀 어느 정도 주사위가 컨디션이 좋은 날이라 32득점이나 기록을 한 거지. 가뜩이나 이거 완전히 꼬라박고 라스베가스에서 돌아오는 이거 올랜도로 넘어오는 오클라호마 빡쳐있는 오클라호마 상대로 모리츠 바그너 무서워가지고 쫀다? 말도 안 된다라고 봅니다. 사실 프렌치 바그너도 아니고 모리츠 바그너 무서워서 야, 올랜도는 충분히 홈에서 엄청난 성적을 거두고 있었던 팀이야. 전승 행진을 달리다가 직전 뉴욕전에 끊겼지만 올랜도가 지금도 실점 순위 리그 4위입니다. 뉴욕하고 공동 4위인데 지금 5경기 지금 엄청나게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또 실점이 100도 안 되는 팀이고 그러니까 엄청난 수비력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지금 공격력 이 득점 루트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솔직히 오클라호마 상대로 잽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지금 올랜도에 3점을 잘 넣어줄 수 있는 선수 그나마 오늘 GTD로 격수한 게리 해리스 올 시즌 평균 득점 자체가 5점도 안 되는 게리 해리스 그러고 뭐 최근엔 좀 좋은 모습을 보는 젤런 석스 뭐 제이덥스가 뭐 이런 애들이랑 자체 뭐 연봉 자체만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거의 진짜 뭐 지리그급 비교하는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이거는 솔직하게 자 오클라호마가 직접 밀었기 전에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건 저 역시도 너무 큰 실망을 했습니다. 분명 사실입니다. 근데 3점 10%대는 오클라호마가 이번 시즌 벌써 수십 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단 한 번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20%대는 기록을 했었던 팀인데 직접 밀었기 전에 10%를 기록한 거는 정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클라호마가 수십 경기를 안 하던 일이 딱 하필 컵경기 결승전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제 국내 해설이었잖아요. 3인 해설이었는데 조현일 해설위원이 그랬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미러키의 외곽 수비가 엄청나게 좋다기보다는 오클라호마 선수들이 뭐 오픈 찬스도 곧잘 만들었는데 그냥 슛감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안 들어가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무리 터프샷이어도 10%면 NBA에서는 무조건 그냥 완전히 그냥 뭐 부상을 참고 뛰는 거 아니면은 태업이 아니면은 완전히 마탱이 간 날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리고 오클라호마가 올 시즌에 직접 미러키한테 지기 전까지 동부팀 상대로 4전 4승, 올 시즌 전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러키와의 경기는 정규 시즌에 포함 안 되는 경기라서 아직까지 오클라호마의 이 올 시즌 정규 시즌의 기록은 동부팀 상대 전승팀이에요. 4전 4승. 전 시즌 역시도 동부팀 상대로 21승 9패. 엄청나게 좋은 승률을 거두고 있죠. 그리고 오클라호마가 이 올랜도 상대로 충분히 매우 강했습니다. 전 시즌 맞대결 두 번도 다 두 자릿수 이상 대승을 해냈었고 그리고 올 시즌 11월 5일의 맞대결 역시도 오클라호마의 무난한 대승이었습니다. 이날 역시도 반케로는 없었으나 프렌치 바그너는 있었단 말이죠. 프렌치 바그너가 팀 내 최다 득점자였습니다. 올랜도에서. 그럼에도 16점 차로 오클라호마가 그냥 압도적인 대승을 만들었었던 그런 경기였어요. 오클 마인메인으로만 접근할게요. 저는 이건 언어바 기준 좀 굉장히 낮은데
오클라호마가 저는 마인을 바라보는 입장이면은 반등을 한다라고 보고 가는 거예요. 야투가 미러키전 대비해서 좀 상당히 최소한 뭐 36%이 정도 수준은 오클라호마 보시면 이 미러키전 10% 15% 기록하기 전까지 3점 성공률 다 리그 평균 이상이었어요. 평균 한 36%라고 봤을 때 다 3점 성공률 꼬라박은 적은 없었잖아요. 뭐 오클라호마가. 이 정도만 해줘도 저는 오바 위협적이라고 보거든요. 자, 다음 경기는 워싱턴하고 샬럿인데, 자, 이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결장 이슈가 좀 중요하죠. 결장 이슈가 브록돈하고 키스퍼트 쿠즈마 이 핵심 3인방이 GTD로 격상을 했습니다. 소식지를 보면은 3명 모두 복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히 체크하고 가시는 게 좋겠지만 솔직히 복귀를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샬럿은 브랜든 밀러 GTD가 직전 경기 4쿼터에 부상을 당해서 라커룸 들어가 버리고 돌아오지 못했던 게 이 브랜든 밀러의 출전 여부가 제일 중요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싱턴이 쿠즈마, 브룩던, 키스퍼트 이 3명이 결장 중일 때 더 잘했거든요. 결장 중일 때 에너지 레벨도 더 좋고 걔 샴페인인지 걔도 충분히 뭐 이름 없던 애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매 경기 해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워싱턴이 그리고 리바운드 경쟁도 좀 어떤 팀이랑도 견줄 정도로 에너지 레벨을 보여줬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NBA 모든 선수 중에서 에너지 레벨하고 제일 거리 먼 선수가 쿠즈마랑 브록던입니다. 쿠즈마랑 브록던이에요. 쿠즈마 욕먹을 때 항상 따라다니는 게 얘는 열심히 뛰어다니는 걸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이 꼭 딸려들은 에너지 레벨하고 제일 거리가 먼 대표적으로 칼 쿠즈마인데 그러니까 워싱턴이 얘네들은 그냥 졌다 싶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대충 그냥 냅다 그냥 3점 올라가 버리고 자기 스탯이나 쌓으러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만 그러니까 워싱턴의 지금 젊은 루키들은 그런 모습을 안 보였잖아요. 엄청난 뭐 20점 차로 지고 있어도 정말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수비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얘네가 복귀를 하더라도 워싱턴이 어떻게 로테이션을 가져갈지 워싱턴이 지금 최근에 뭐 덴버도 잡고 뭐 이번에 뭐 보스턴 상대로 자이언트 1팀 0.5 프렌도 만들어내고 이랬던 워싱턴이 로테이션을 딱히 얘네 이 3명이 복귀를 한다고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최근에가 훨씬 잘했잖아요. 워싱턴이. 그래서 이거는 로테이션을 어떻게 가져갈지 얘네가 복귀를 하고 나서 워싱턴이 어떤 로테이션을 가져갈지 출전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 이거를 살피는 게 먼저예요. 배팅보다는. 그래서 솔직히 좀 꺼려집니다. 차라리 그냥 이거는 NBA 교과서 3조 2항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똥 대 똥 싸움은 오바 까고 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만약에 굳이 건들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지만 만약에 굳이 소액으로라도 찌르고 보고 싶은 경기다. 그럼 오바 찌르고 그냥 보겠습니다. 똥 대 똥 경기니까. 자, 보스턴하고 시카고 경기는 우선 보스턴이라는 팀에 대해서 인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데이터를 찢은 경기가 상당히 많아요. 이 경기는 데이터를 찢어 이따 뒤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오늘 영상을 좀 집중하게 보시면은 야 이거 혹한데 나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 드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거란 말이죠. 우선 보스턴이 올 시즌 이 11월부터 17승 4패 21경기 치러가지고 11월 달부터입니다. 17승 4패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핸디캡 승률은 7승 14패예요. 7승 14패. 그러니까 보스턴은 무조건 정배만 받는 팀입니다. 원정이건 홈이건 간에 올 시즌 역배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정배만 받은 팀인데 결국에는 정배 받았으면 다 마이너스 핸디캡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17승 4패를 거둔 팀이 마인 성률은 7승 14패다? 그러니까 즉 21게임 중에서 딱 7번 마인 찍은 겁니다. 33%라는 뜻이에요. 마인 성공률이. 그 정도로 보스턴 마인은 솔직히 올 시즌에 전혀 메리트 있는 접근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돈놀이라는 거는 50% 확률도 내 돈 배팅할 때 머뭇거려지고 쫄리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30%, 33% 보유한 보스턴 바이언. 저는 당만 보스턴 바이언은 진짜 막 상대팀이 너덜너덜한 별장 이슈가 깔려져 있다. 이런 거 아니면은 어지간하면 안 때릴 듯. 확률적 보고 덤비는 게 돈놀이인데, 그죠? 그러고 이 경기는 솔직히 결장 이슈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보스턴은 뭐 틸마니는 뭐 요즘 가비지 멤버로 나왔으니까 결장하든 말든 상관없고, 포르징기스는 부상 예방 관리 차원에서 조마줄라 감독이 직접 인터뷰로 포르징기스를 직전 경기 도중에 빼버린 거는 부상을 당해서가 아니라 좀 경기하는 폼이 좀 이상해서 좀 부상을 당할까봐 예방 차원에서 빼준 거야 라고 인터뷰를 했었고, 하우저도 결장은 좀 크겠죠. 아무래도 보스턴에 지금 뭐 호포드는 인저리 리포트에서 빠져가지고 상관없겠지만 호포드가 출전 시간이 긴 빅맨이 아니니까. 시카고는 조시기디가 직전 경기 부상을 당했고 잭나비는 직전 경기 돌발 결장을 했었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선은 저는 핸디캡은 보스턴 마인 안 본다. 차라리 이런 거대한 유전 받았으면 차라리 시카고 프렘 본다. 33% 말고 67% 배팅한다. 이런 마인드인데, 시카고 프렌을 보기에는 잭라빈하고 뭐 조시기드는 뭐 아시다시피 오클라호마 시절에도 세깅 당하던 애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시카고의 뭐 수비가 조금 조시기드가 없음으로써 리바운드 능력하고 당연히 뭐 수비 능력도 좀 다운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거 걱정해서 시카고 프렌 안 들어갈 정도의 시카고는 그런 팀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시카고가 최소한 보스턴 상대로라도 여기 보이다시피 최근 5경기 120득점 넘긴 게 딱 3경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보스턴 상대로 120점 넘겨주길 바라면서 가는 배팅이잖아요. 프렌을 지금 바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보스턴이 수비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시카고는 자기 혼자만의 싸움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조시기디 GTD보다는 잭라빈의 GTD가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잭라빈의 출전 여부가 제일 중요해요. 프렌을 보건 오바를 보건 간에. 자, 양팀 올 시즌 11월 30일에 맞대결이 한 번 있었죠. 컵대회 경기였습니다. 이날은 시카고 홈이었는데 보스턴은 테이텀, 프리차드, 화이트가 상당히 야투율이 잘 터지면서 고득점을 기록을 했었고, 시카고는 부세비치, 잭라빈, 호튼터커 3명이 좋은 야투를 기록하고 고득점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날에 지금 보스턴 상대로는 코비 화이트, 도순무, 지금 시카고에서 좀 득점을 잘해줘야 될 선수들이 부진했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잭라빈의 출전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경기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잭라빈 출전 시 시카고 프렌, 잭라빈 결장 시 패스 혹은 오바, 이렇게 봤던 경기들 기준점이 굉장히 높죠.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보스턴이 올 시즌 3점 시도 리그 1위, 시카고가 2등입니다. 그냥 엄청난 양궁대전. 그리고 시카고 경기니까 템포는 당연히 빠를 거잖아요. 템포 빠르고 양궁대전이다. 3점 성공률 양팀 모두 35% 이하만 기록 안 하면은 오바 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냥 잡생각 안 하고. 토론토랑 브루클린 경기는, 토론토는 이 에이스 스카티 반즈가 GTD로 격상을 했습니다. 격상을 했는데 소식지를 좀 보니까 야코 퍼드리가 결장을 확정이 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GTD였는데 결장이 확정됐어요. 스카티 반즈가 최소 한 일주일은 더 결장할 거라는 원래 예고가 있었는데 지금 GTD로 격상한 게 회복세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전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지의 출전 여부가 중요해진 겁니다. 이 경기도. 결국엔 이 경기도 전 원래 브루클린 프렌을 봤거든요. 브루클린 프렌. 근데 퍼들까지 전 결정할 것으로 100% 예상을 하고서 브루클린 프렌을 본 건데 반지가 나오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죠. 뭐 브루클린은 직전 클리브랜드한테 완전히 원사이드로 그냥 두들겨 맞았습니다. 직전 브루클린은 백코트 진이 지금 브루클린은 완전히 지금 거의 결함이 너무 크게 온 게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포인트 가드 포지션을 소화해줄 선수가 지금 벤 시몬스 하나랑 나머지 한 명은 2웨이 계약 선수예요. 2웨이 계약 선수는 거의 오디션 보는 선수랑 다름없지 않습니까?
NBA에 생존하냐, 뭐 자녀 계약을 따내냐, 아니면 또다시 뭐 G리그로 가든, 뭐 은퇴 수준을 밟든, 이런, 그러니까 완전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행보를 결국에 투웨이 계약치고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해서 진짜 좋은 선수, 잘하는 선수, 이런 선수는 정말 10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예요. 그 정도로 희박하고. 그러니까 브루클린은 지금 이 포인트 가드 쪽, 결국에는 리딩 작업을 해줄 선수 중에 마땅한 선수가 아예 없다. 결국에 지금 브루클린은 그나마 남겨진 윙 자원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팀입니다. 피니 스미스, 캠 존슨. 근데 뭐 캠 존슨도 뭐 이번 트레이드에 곧 있으면 팔려나갈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으로는 지금 얘네 둘이 어찌됐건 주사위가 무조건 잘 나오는 경기가 나와야 돼요. 브루클린 경쟁력을 보여주려면은. 토론토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라인업에 스카티가 반지가 없었던 라인업에서 2옵션 역할을 충분히 해줬던 이 디기, 제가 서른도 머리 같다고 했던 이 디기가 최근에 야투도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지금 4경기 연속 야투가 굉장히 낮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RJ 베러시가 혼자 분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물론 지금 솔직히 말해서 피니 스미스랑 캠 존슨 얘네 무게감보다는 RJ 베럿하고 디기가 훨씬 더 볼륨을 많이 채워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 라인업 상황만 봤을 때 토론토 승마엔 보는 게 맞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토론토는 이 퍼드리가 없으면 굉장히 커요. 토론토의 유일한 강점이 뭐였죠? 올 시즌에 유일하게 토론토가 역배를 터뜨리던, 대부분 역배를 받던 팀이니까 시나리오가 뭐였죠? 페인트존 장악이었죠. 공격 리바운드 2등 팀이잖아요. 휴스턴이 공격 리바운드 1등 팀, 토론토가 2등 팀. 세컨 찬스 1등 팀이 토론토잖아요. 결국엔 리바운드로 먹고 사는 팀이었는데 주전 센터. 팀 내 리바운드 1등, 퍼드리가 없다. 이 강점이 소모가 되는 겁니다. 이 강점 자체가. 그럼 결국에는 양팀 주사위 잘 뜨는 팀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토론토가 브루클린 상대로 리바운드를 압도할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이 야투 흐름을 딱 지금 이런 걸 보려고 제가 이 박스코 5경기를 하는 건데, 지금 뭐 상대 뭐 지금 토론토가 최근에 수비가 나쁘지 않은 팀들 위주로 만났던 건 분명 사실입니다. 시카고는 빼고 마이애미, 뉴욕, 오클라호마 이런 애들이랑 만난 건 사실인데, 얘네 지금 야투 흐름을 보세요. 지금 5경기에 3점 성공률 40% 이상 이렇게 터지는 경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전 경기는 3점 시도 26개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3점 시도가 최근 5경기는 거의 밑바닥 수준 최하위권. 올 시즌 자체만 토론토는 3점 시도가 많은 팀이 아닙니다. 근데 얘네는 브루클린은 3점 터진 경기가 2번이나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야투 주사위 어느 팀이 더 잘 뜰까라는 이 내기 속에서 저는 그래도 브루클린이 0.1%라도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브루클린 프렘 메인으로 서브는 언더봤거든요. 근데 스카티 반지가 나오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스카티 반지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기는 휴스턴하고 뉴올리언즈 경기는 이 경기 하고서 저 다음 경기 멤피스 골스 경기까지 하고 1부는 영상 녹화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뉴올리언즈는 자이언 윌리엄스랑 잉그램이가 여전히 결장을 합니다. 자이언 잉그램 여전히 결장, 그리고 호킨스, 알바라도, 로빈슨, 어리가 GTD로 격상을 했지만 사실 이래도 지금 뉴올리언즈가 야 이게 3명이나 복귀 가능성 생겼으니까 뉴올리언즈 이제 거의 희망찬 발기찬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엔 굉장히 큰 오산인 게, 제일 중요한 결정 안 해야 되는 애들이 딱 골라서 결정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휴스턴은 결정 이슈가 없고, 결국에 지금 뉴올리언즈의 팀 내 1옵션은 자이언 윌리엄스, 2옵션이 잉그램인데 1, 2옵션이 모두 부재라는 거, 이게 제일 크죠. 휴스턴은 솔직히 최근 경기 보면서 정말 좀 와 정말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3점을 그러니까 20%대만 해도 이 정도로 체감상 이렇게 더럽게 못 넣는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오클라호마 측정률이 15%를 찍었으니 이 정도로 휴스턴이 뭐 3점에 이렇게 박는 경기 빈도가 최근 5경기 중에 3번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휴스턴은 3점이 터지는 이 기대치 자체가 거의 전무후무한 그 정도의 수준의 팀이고 3점이 되는 나쁜 팀. 근데 솔직히 이건 좀 데이터 보고 접근하는 게 낫거든요. 휴스턴이 올 시즌에 원정보다 홈에서 기록이 압도적으로 좋은 팀이라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데이터가 솔직히 말해서 휴스턴 바엔을 배팅해라 하고 울부짖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홈에서 10승 3패입니다. 휴스턴. 원정에서 7승 6패고 또한 이 홈에서 마진 또한 매우 훌륭하거든요. 홈에서 마진 플러스 10.4. 평균 10점 차 이상으로는 이긴다라는 거죠. 홈에서는. 이길 때. 반대로 뉴올리언즈는 원정에서 굉장히 기록 자체가 매우 처참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완전 재앙인 수준입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1승 13패인데 지금 13연패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정 첫 경기 이기고 내리 한 번도 못 이기고 지금까지 다 지고 있는 건데 득실 마진이 원정에서 마이너스 17.6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17점 차로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는 경기에서. 그러니까 워싱턴하고 완전 거의 흡사한 원정 득실 마진인데 휴스턴이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이런 3점 성공 진짜 막 터무니없이 터진 경기 한 번도 없이 다 리그 평균 이하 수준만 기록을 했고 야투율도 그나마 뭐 센군이나 제일런 그린 2점 슛이 좋게 기록한 날에는 45% 이상 기록을 했지만 나머지 막 30%대 2번 있었고 이런 완전 따라지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휴스턴은 일정 자체가 디펜 레이팅 진짜 최상위권 팀들하고만 경기를 해왔습니다. 골스랑 2번 맞붙었죠. 그리고 오클라호마, 클리퍼스 다 디펜 레이팅 다 기준점 뭐 골스는 아니지만 클리퍼스도 210대 위주로 많이 받는 팀이고 다 이렇게 템포도 느리고 막 이런 팀들하고 최근 5경기를 치러서 이렇다라는 걸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올 시즌 최근 5경기 말고 올 시즌에 시즌 전체로 디펜 레이팅 다 7위 이상입니다. 오클, 골스, 클리퍼스 다 7등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휴스턴은 완전히 생 약체팀을 만나는 거거든요. 뉴올리언즈를. 더군다나 여기는 토요타 센터죠. 휴스턴 홈. 저는 휴스턴이 모처럼 환기성 경기를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봐요. 휴스턴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홈 경기 치르고 바로 원정 3연전 또 떠나거든요. 원정 3연전을. 그러니까 원정 3연전 뛰고 나서 또 바로 다음 경기 이번 경기 뛰고 그 다음에 홈 경기가 28일입니다. 즉 이번 경기를 치르고 꽤 또 오랫동안 홈 경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최근에 뭐 컵대회 때문에 라스베가스도 갔다 오고 그래갖고 홈팬들이 굉장히 그리웠을 이 휴스턴이잖아요. 홈에서 지금 10승 3패 압도적인 승률을 거두고 있는 팀인데 그러고 이건 데이터 아까 제가 왜 마인을 울부짖는 게임이냐라고 했냐면은 휴스턴이 지금 홈에서 이 10승 몇 패라고 10승 3패라고 했잖아요. 이 홈에서 거둔 10승 중에 마인을 이 10승 중에 홈에서 만들어낸 10승 중에서 마인을 실패한 거는 정확하게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이 골스전 1점 차 패배 1점 차 승리 아시죠? 이거 완전히 심판 콜 휴스턴 이익이라고 떠먹여줘갖고 원래 졌던 거 거의 1분 남고 몇 점 차였더라? 근데 골스가 완전 막판에 진짜 따라지진 나와가지고 스티븐 커리의 그 시간 젓가락 안 녹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거 나와갖고 대역전극 나왔고 휴스턴이 1점 차로 극장승했던 거 자유투로 마지막에 그 하드콜 불러가지고 아시죠? 그 경기 이거 딱 기준점 그것도 이때가 2.5나 1.5 받고 1점 차로 이겨갖고 마인 실패 이거 말고 홈 경기 승리는 싹 다 마인이었습니다. 휴스턴이 그러니까 마인 성공률 최소 90% 이상 휴스턴 홈에서 반면에 휴스턴은 원정에서 득실만이 아까 마이너스 17대라 그랬죠. 엄청나게 처참한 마진을 기록 중인 팀이잖아요. 현 시점 원정 경기 13연패 중인데 뉴올리언즈가
얘네가 13연패 원정 경기 13연패 과정에서 프렌을 찍은 경기는 골랑 2번밖에 안 됩니다. 휴스턴은 홈에서 많이 찍을 가능성 90%, 뉴올리언즈는 프렌을 성공할 가능성 13연패 중에 2번, 몇 분의 몇이죠? 확률 계산이 안 되네요. 대략 한 20% 수준. 자, 데이터적으로 뭐가 유력하다? 휴스턴 마인메인으로 서브 오바 볼게요, 오바. 휴스턴이 뭐처럼 홈에 환기성 경기, 대량 득점 해내는 경기, 보고서 서브는 오바입니다. 자, 멤피스 골스 경기까지 하고 녹화 끊어가겠습니다. 멤피스랑 골스는, 자, 멤피스는 핵심 자원 결장 이슈가 없는 상태고, 골스는 슈레더의 데뷔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 GTD 상태입니다. 모제스 무디는 결장 유력이고, 그리고 자모란트가 GTD가 걸려져 있어요. 이건 어제 작성해 놨던 건데, 이건 방금 녹화하기 전에 바로 작성을 한 거거든요. 자모란트가 GTD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모란트의 출전 여부는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만하죠. 자모란트 GTD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올 시즌 맞대결 한 번 있었는데 그때도 자모란트가 결장을 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우선 멤피스가 직전 레이커스전에 정말 오클라호마 마냥 아주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연승이 스탑됐습니다. 팀야투 39.2%, 40%를 못 넘겼고, 유일하게 잘하는 선수는 자렌 잭슨 주니어 하나 정도, 나머지 선수들 결국엔 슈터들이 야투를 모두 나쁘게 기록하면서 팀 야투를 30%대를 기록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양팀 모두 턴오버가 20개를 넘겼고 3점은 양팀 모두 터무니없는 수준, 엄청난 졸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더가 나온 건데, 야, 템포는 정말 저세상 레벨 템포에서 110 찍었습니다. 직접 멤피스랑 레이커스 경기 템포가 110, 시카고 빰뜨기 후려가기는 수준으로 템포가 빨랐던 경기였습니다. 골스는 직전 댈러스전에 276점 묻지마 해고방 경기를 치렀습니다. 골스도 야투가 엄청나게 잘 터진 경기였지만 댈러스의 팀 야투가 60%를 찍었습니다. 그냥 한 번씩 단체로 미치는 날이 있는데 그런 날을 만나는 셈이었죠. 리바운드도 골스가 좀 더 우위였다 봐야겠고, 턴오버도 5개나 더 적었습니다. 순전히 댈러스의 야투가 그냥 쏘는 족족 다 들어가서 진 경기였거든요. 양 팀의 직전 경기를 좀 디테일하게 알아봤죠.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멤피스가 레이커스랑 226점밖에 안 난 경기를 했지만 페이스 수치가 110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수치거든요. 템포가 완전 정신없이 엄청나게 빨랐던 수준이라는 겁니다. 순전히 야투가 안 들어가서 언더가 난 거예요. 팀 야투 30%대를 찍었으니까 최소 43% 이상만 찍었어도 무조건 오바 떴을 경기였습니다. 지금 멤피스는 솔직히 템포가 정말 빠릅니다. 언더는 감히 째리지 못할 정도로 템포가 정말 빠른, 전 시즌에 인디애나 기억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창 런앤 건 인디애나가 달릴 때 기준점 260대 받았고 그랬어요. 인디애나 경기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라고. 애틀란타랑 인디애나 맞붙는다 263.5 이렇게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인디애나도 페이스 수치가 108대였습니다. 근데 멤피스가 직전 레이커스는 110 기록했어요. 그 정도로 멤피스가 지금 압도적인 런앤건 전술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자, 양팀의 맞대결이 올 시즌 한 번 있었죠. 컵 경기였습니다. 이날에 241점 나면서 오바가 찍힌 경기였는데 제가 이 경기를 아직도 선명히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 막폴이 오바였어가지고 1쿼터에 57점 나고 2쿼터에 46점 나면서 전반전에만 103점으로 완전 해건도 양상으로, 당연히 기준점이 230대 후반이었는데 103점밖에 안 났으니까 언더다 이 생각하고 있었던 경기. 근데 3쿼터에 68점, 4쿼터에 70점 나오면서 후반에만 138점 나오면서 오바 같은 경기였단 말이죠. 제가 이 경기 막폴이 오바였어가지고 분명히 기억하는데, 컵 경기라 그런지 멤피스가 절대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앵겨부터 결국엔 막 끝까지 파작하고 이래갖고 오바 떴던 경기였습니다. 이날에 가장 주목해 보시죠. 이날에 멤피스가 팀 야투 40.8%, 3점이 16.7%였습니다. 오클라호마랑 똑같았죠. 오클라호마 직접 밀었기 전에 3점을 42개 쏴서 7개밖에 성공을 못했던,
성훈은 16.7%. 완전히 마팅이가 간 날. 그리고 모란트 결장했었고. 그리고 골스가 이날은 애초에 1, 2, 3쿼터를 모두 다 이겼거든요. 멤피스 상대로. 1쿼, 2쿼, 3쿼 다 이기다 보니까 로테이션을 스티픈 커 감독이 그냥 양껏 돌린 날이었어요. 스테판 커리가 26분밖에 코트 안 밟았고 앤드류 위긴스가 21분만 출전했습니다. 그 정도로 코트를 제일 많이 밟은 선수 드레이먼드 그린, 포젬스키, 버디힐드 대표적으로 로테이션 돌아가는 선수들이 제일 코트를 많이 밟았습니다. 그 정도로 골스가 이 경기 이겼네, 좀 널널하게 도 되겠네, 이런 생각 먹고 했던 경기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멤피스가 3연속으로 16.7%를 박았음에도 골스는 로테이션을 진짜 원활하게 돌리면서 커리가 26분밖에 안 뛰었음에도 241.5바가 났다라면은 저는 오바 보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불안 요소가 좀 명확하게 있습니다. 골스가 지금 원정에서 6연속 언더 타고 있어요. 골스가 지금 원정 경기에서 언더 장줄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 거 없는 배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분석대로 하면 오바거든요. 오바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1부 여기까지고 1부 영상은 여기까지고 2부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경기가 남아있는데 세크랑 레이커스 경기는 마지막 경기죠. 제가 마지막 경기를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그 결장 이슈를 무조건 확인해야 되거든요. 사보니스랑 키건머리가 훈련을 불참했다라고 합니다. 세크라멘트 구단 내에서 그 이유를 공개를 안 했어요. 비공개. 왜 훈련을 불참했는지. 이거는 원래 저 세크 승을 굉장히 좋게 보려고 그랬는데 이런 지금 GTD가 돌발적으로 뜬 상황이라 갈 수가 없어, 세크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마땅히 분석이 원활하게 되는 경기가 아니고. 바로 2부 영상 바로 업로드 거의 같이 될 거니까 1부 영상 다 보신 분들은 2부 영상 바로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